안녕하세요. 모여라 서학개미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역대급으로 흥미롭고 또 어떻게 보면 정말 황당하기까지 한 기업 하나를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브레라 홀딩스. 지금은 솔메이트 인프라스트럭처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죠. 이 회사가 왜 이렇게 특별하냐면요. 원래는 전 세계 축구 클럽을 사들여서 운영하던 그런 스포츠 기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모든 걸 다 버리고 암호화폐, 그것도 솔라나 인프라 회사로 변신해 버렸습니다. 푸른 잔디 위를 뛰던 회사가 갑자기 수많은 코드가 오가는 서버실로 들어간 셈이죠. 아니, 대체 이 극단적인 변신 뒤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브레라 홀딩스의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그 복잡한 속사정을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이 슬라이드 한 장이 이 회사의 모든 걸 말해주고 있어요. 왼쪽은 과거, 축구 클럽 경영, 오른쪽은 현재이자 미래, 솔라나 암호화폐 인프라. 완전히 다른 세상 이야기죠. 비유하자면 유럽 축구 리그의 명장이 갑자기 은퇴 선언하고 실리콘밸리로 가서 최첨단 AI 회사를 차리겠다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기존 주지들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라는 물음표만 머릿속에 가득했겠죠. 어떻게 이런 상상도 못할 전환이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왜 그랬을까요? 그 배경에는요, 무려 3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돈, 회사의 뿌리를 흔든 충격적인 스캔들, 그리고 월가의 스타 투자자까지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들이 얽혀 있습니다. 그럼 우선 이 회사의 뿌리부터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죠. 브레라 홀딩스가 원래 뭘 하려던 회사였는지 알아야 이번 변신이 얼마나 파격적인 결정이었는지 제대로 감이 오실 겁니다. 브레라의 원래 핵심 전략은 바로 이 멀티클럽 소유, 줄여서 MCO 모델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의 투자 회사가 여러 나라의 축구 클럽들을 마치 주식 포트폴리오처럼 사들이는 거예요.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각각의 클럽을 따로따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로 붙어서 시너지를 내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남미 클럽에서 싼값의 유망주를 발굴해서 유럽의 작은 리그 클럽에서 적응 훈련을 시키고 실력이 만개하면 빅리그 클럽에 비싸게 팔아서 엄청난 차익을 남기는 겁니다. 스폰서 계약을 할 때도 클럽 하나가 아니라 우리 글로벌 네트워크 전체랑 계약하자고 하면 훨씬 더 큰 돈을 받을 수 있겠죠. 이론상으로는 정말 완벽하고 매력적인 사업 모델입니다. 그리고 브레라는 이걸 진짜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여기 클럽들 이름만 봐도 야망이 느껴지죠? 유럽의 북마케도니아, 아프리카의 잠재력을 보고 모잠비크, 아시아 시장을 겨냥해서 몽골까지, 그리고 그 정점에는 축구 강국 이탈리아 2부 리그의 유베스타비아가 있었습니다. 보세요.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를 잇는 거대한 축구 제국. 이게 바로 브레라 홀딩스가 그리던 큰 그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차곡차곡 쌓아 올리던 축구 제국의 꿈은 어느 날 갑자기 멈춰섭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른 길로 방향을 틀어버리죠. 자, 이제부터 이야기의 분위기가 180도 바뀝니다. 브레라가 손에 쥐고 있던 축구공을 내려놓고 그 대신 솔라나라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회사의 모든 것을 걸어버리는 정말 대담하고 위험한 도박을 시작합니다. 2025년 브레라 홀딩스는 솔메이트 인프라스트럭처라는 새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건 그냥 간판만 바꿔단 수준이 아니에요. 아예 회사의 DNA를 통째로 바꾸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름에서부터 솔라나를 떠오르게 하는 솔메이트를 쓰고 사업 분야를 인프라라고 딱 못 박음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축구회사가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 기업이다 라고 시장에 외친 거죠. 기존 사업은 다 접고 모든 자원을 암호화폐에 쏟아붓겠다는 출사표였습니다. 아니 근데 왜 하필 솔라나였을까요? 암호화폐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솔라나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하나의 거대한 디지털 세상의 기반 기술, 그러니까 블록체인 플랫폼 중 하나입니다. 솔라나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속도랑 저렴한 수수료예요. 처리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서 이더리움 킬러라고 불릴 정도죠. 그러니까 당연히 많은 개발자들이 솔라나 위에서 새로운 서비스들을 막 만들어내고 있겠죠? 솔메이트는 바로 이 빠르게 성장하는 솔라나 세상이 잘 돌아가도록 도로 깔고 전기 공급하는 그런 기반 시설 사업을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한마디로 제대로 된 성장주에 올라탄 셈이죠. 이 모든 과정이요,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순식간에 진행됐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9월 23일에 무려 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자받습니다. 근데 이때까지도 회사는 축구 회사였어요. 그러고 열흘도 안 돼서 10월 2일에 갑자기 회사 이름이랑 주식 티커를 싹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2주 뒤에는 투자받은 돈으로 5천만 달러어치 솔라나 코인을 사들여요. 이게 다 한 달도 안 돼서 벌어진 일입니다. 망설임 그런 거 없었어요. 마치 모든 게 다 짜여 있었다는 듯이 정말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3억 달러라는 엄청난 돈과 함께 장밋빛 미래가 펼쳐지나 싶던 바로 그 순간 회사의 과거에서부터 어두운 그림자가 스멀스멀 기어나와 발목을 잡습니다. 거대한 기회와 치명적인 위기, 빛과 그림자가 아주 극명하게 교차하는 지점이죠. 다시 한번 이 숫자를 보시죠. 3억 달러. 이 돈은 펄사그룹이라는 투자사가 주도한 파이프라는 방식으로 들어왔습니다. 파이프가 뭐냐면요. Private Investment in Public Equity, 즉 이미 상장된 회사가 소수의 기관 투자자들한테만 조용히 주식을 팔아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죠. 아니, 펄사그룹은 대체 뭘 보고 이런 회사에 3억 달러나 되는 돈을 넣었을까요? 아마도 이들은 브레라의 축구 사업이 아니라 곧 발표될 암호화폐 사업으로의 전환이라는 미래의 그림에 베팅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경영진의 비전을 믿고 새로운 판을 벌일 수 있는 막강한 총알을 쥐어준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3억 달러짜리 축포를 터트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탈리아에서 이런 충격적인 뉴스가 날아옵니다. 브레라가 지분 52%를 가진 핵심 자산 유베스타비아 축구 클럽이 이탈리아 마피아 조직인 카모라한테 완전히 장악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카모라는 이탈리아에서도 아주 악명 높은 마피아 조직이에요. 한쪽에서는 3억 달러로 미래를 그리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마피아 스캔들이라는 과거의 악재가 터져 나온 거죠. 정말 최악의 타이밍에 터진 최악의 스캔들이었습니다. 마피아의 개입은 그냥 뒤에서 돈 좀 대주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훨씬 더 깊고 구조적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경기장에서 파는 음식부터 경기장 경비, 그리고 클럽의 핵심 수입원인 티켓 판매까지 클럽 운영의 거의 모든 걸 마피아가 주무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브레라가 내세웠던 투명하고 전문적인 MCO 모델이라는 말을 한순간에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치명타였죠. 글로벌 축구 제국을 만들겠다던 회사가 알고 보니 마피아의 돈 세탁 창고가 될 뻔했다? 이건 회사의 평판에 정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난리통에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인물이 등탄합니다. 바로 돈남 언니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캐시우드. 그 캐시우드가 이끄는 아크인베스트가 이 회사의 지분 11.5%를 샀다고 공시한 겁니다. 이거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한쪽에서는 마피아 스캔들이 터져서 회자가 휘청이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혁신기술 투자의 대명사가 거액을 베팅한 거예요. 이 극단적으로 다른 신호 때문에 투자자들은 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니, 아크는 마피아 리스크를 모르고 샀나? 아니면 이 모든 위험을 덮고도 남을 엄청난 뭔가를 본 건가? 대체 이 회사의 진짜 모습은 뭘까요? 자, 지금까지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이제 투자자로서 가장 냉정하게 봐야 할 시간입니다. 바로 숫자, 재무제표를 통해서 이 회사의 현주소를 객관적으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투자받고 전략을 바꿨다고 해도 결국 회사가 스스로 돈을 벌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네, 바로 이 질문이 핵심이죠. 아무리 스토리가 화려해도 기업의 본질은 돈을 버는 거니까요. 3억 달러라는 거액이 들어왔지만 그건 외부에서 수혈받은 피일 뿐입니다. 과연 이 회사는 스스로 건강한 피를 만들어낼 능력, 즉 수익성이 있는 걸까요? 결과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충격적입니다. 이 표에 있는 숫자들 한번 보세요. 거의 모든 수익상 지표가 그냥 마이너스도 아니고 처참한 수준의 마이너스입니다. 순이익률이 마이너스 153%? 이게 무슨 뜻이냐면 100원어치 팔아서 153원을 손해봤다는 얘기예요. 100원 벌려고 253원을 썼다는 거죠.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184%로 더 심각합니다. 이건 뭐 주력 사업 자체가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니라 하면 할수록 돈이 줄줄 새고 있다는 뜻입니다. ROE, 즉 주주돈으로 얼마나 벌었나 보는 지표도 마이너스 108%니까 주주돈을 그냥 까먹고 있다는 거고요. 영업 현금 흐름도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솔직히 새로 들어온 3억 달러가 없었으면 회사가 버티기 힘들었을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현재 상황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숫자가 바로 이겁니다. 시가총액이 약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270억 원 정도밖에 안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밖에서 3억 달러, 4천억 원을 투자받은 회사의 시장 가치가 고작 270억 원이라는 겁니다. 이 엄청난 차이가 뭘 의미할까요? 시장은 이 회사가 새로 받은 현금 3억 달러의 가치조차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기존 사업의 문제점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 크게 보고 있는 거죠.
투자받은 돈보다도 회사 전체 가치가 훨씬 낮은 정말 이례적이고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것 말고도 걱정스러운 신호는 또 있습니다. 첫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내야 할 보고서를 60일이나 늦게 내겠다고 했어요. 보통 이런 건 회사 내부에 뭔가 복잡한 문제가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둘째, 주가는 롤러코스터입니다. 9월 말에는 28%나 폭락하기도 했죠. 셋째, X 같은 SNS에 회사를 홍보하는 스팸성 글들이 돌아다닌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일 수 있는데 축구 회사인 줄 알고 투자했던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암호화폐 회사의 주주가 된 거잖아요. 이 사람들의 불만은 언제든 주가의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나온 모든 정보들을 종합해볼 시간입니다. 브레라 홀딩스, 아니 솔매트의 미래,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모든 혼란을 딛고 일어서는 위대한 턴어라운드 스토리가 될까요? 아니면 그냥 온갖 이슈 위에 아슬아슬하게 지어진 모래성일까요? 이 슬라이드가 현재 상황을 가장 잘 요약해줍니다. 먼저 긍정적인 쪽을 보죠. 가장 큰 무기는 뭐니 해도 3억 달러 현금입니다. 이 돈으로 뭐든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죠. 여기에 캐시우드라는 든든한 지원군도 있고요. 또 솔레나라는 고성장산업회로의 전환 자체는 분명 잠재력이 큽니다. 하지만 바로 옆 부정적인 쪽을 보면 현실이 만만치 않죠. 끝도 없이 나빠지는 수익성,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마피아 스캔들, 롤러코스터 같은 주가와 각종 규제 리스크까지 정말이지 양극단의 요소들이 한 회사 안에 아슬아슬하게 공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마지막 질문에 도달합니다. 브레라 홀딩스는 낡은 과거를 버리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선구자일까요? 아니면 수많은 위험 신호에도 불구하고 그저 3억 달러라는 현금과 기대감만으로 버티고 있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카드로 만든 집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 솔메이트가 그 3억 달러를 어떻게 써서 진짜 돈을 벌어오는지, 그리고 마피아 스캔들이라는 과거의 그림자를 얼마나 깨끗하게 지워내는지에 달려있을 겁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흥미진진한 드라마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해서 예의주시하면서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